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상담을 원하세요? 네, 예. 자,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62세고요. 네. 151에 41kg요. 네. 151cm에 41kg이시고요. 네. 예. 자,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인데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요. 네,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됐거든요. 네, 막 스트레스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다 신경성 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약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네,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몸에서 뭐 그걸 흡수해서 뭐 처리를 못해요. 막 부어요. 이렇게 얼굴이. 예, 어떤 약이든 드시면 얼굴이 네. 붓는다. 예, 눈꺼풀부터 붓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장에 가스가 계속 차는데 한의원 가면은 네, 장 움직임이 예, 약하다고. 네, 제가 이제 양방에 가면 건강검진하면 위축성 위염에 장폐화상에 이유가 심하게 하수됐다고 그래요. 아, 그래. 위 하수가 아래로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건데. 예, 막 아주 이유가 심하대요. 아주. 아, 그래요? 예, 예. 그 뒤로 더 이렇게 장 움직임이 네, 약해갖고 계속 막 가스가 차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 그게 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겨울 돌아오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증세도 더하지만 손발이 아주 차가지고 뭐 얼음처럼 차가워요. 예, 그러시겠네요. 예, 예. 그 두 가지가 고통스러운데 네,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손발 차서 뭐 생강차나 뭐 그런 걸 좀 데려 먹을래도 네, 조금 한 이틀 뭐 어떤 약을 먹어도 그러지만 한 2, 3일은 괜찮아요. 근데 네, 그 뭐야까 장적으로 움직임이 뭐 쪼이면서 땡기고 그런 게 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안 맞는 겁니다. 2, 3일 그래요? 먹었다가 나타나면요, 불편한 게 어떤 약은요, 먹었을 때 네. 약재나 차를 드셨을 때 2, 3일 있다 그런 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제 안 맞다고 봐야죠. 근데 네. 손발 찬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전화 주신 여성분께서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병원을 가든 이제 신경성 어떤 이제 스트레스성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이런 경우 일종의 화병 증상으로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진단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슴 쪽에요. 가슴 가운데 있죠. 가슴 가운데. 네. 양 젖가슴 사이의 가운데를 눌러보면은요. 네. 이제 전중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 주신 여성분처럼 어떤 신경성 화병 증상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안 나오면서 이런 신경성으로 진단받는 분들은 거기를 눌렀을 때 아주 아파요. 전중혈이라는 데를 제가 지금 손으로 지금 선생님. 누르고 있는데. 거기를 네. 눌러도 안 아프고요. 괜찮으세요? 한의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거기 눌러도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근데 예. 이게 하여튼 기가 역상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누구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네. 금방 신경이 쪼이면서 그게 음. 순환이 안 되거든. 기혈 순환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한의원사도 기혈 순환이 안 되는 병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쪽으로 침도 맞고 뭐 약도 먹고 하는데 그냥 효과가 별로 없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네. 그새 동안 했던 게 암압이 탑을 그렇게 돼요, 그냥. 네. 지금 그 전중혈이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은 네. 그렇게 기울, 그러니까 일종의 화병 증상이죠. 네. 그거는 그렇게 심하진 그러면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안 아프다면요. 지금 그 자리를 안 아시죠? 아프고요. 장적으로가 네. 계속 신경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쪼이고 막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네.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억지로 장을 움직여야 이렇게 배를 움직이고 하루 종일 그 정도다. 네. 위를 이제 초음파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네. 초음파로 프로브를 대고 이제 위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을 마신 다음에 만약에 초음파를 검사해서 위의 위치가 만약에 자궁 위치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궁 위치나 장까지요. 그러니까 위 하수가 되신 분들은요. 장을 압박하는 거죠. 장이나 자궁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억지로 움직여야 하는 증상, 자꾸 장이 막 움직인다, 꼬인다 이런 느낌요. 위 하수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초음파로 검사를 해야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 하수는 그렇게 검사를 해보셨던 거죠? 진단을 받았으니까. 예, 다 사진도 찍고. 예, 그렇다면 위 하수가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위 하수라는 것은 이 위의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심한 분들은요, 남자분들도요, 방광까지 내려와요, 위가. 아주 심하게 위 하수가 된 분들은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50대 이후에 이렇게 위 하수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허리가, 할머니가 되어가면서 허리가 꼬부라지는 것처럼 위랑 장도요, 이렇게 밑으로 자꾸 처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 하수가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자궁, 방광, 장까지 처져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장을 압박하게 되니까 장이 이게 원래 그 위치에서 잘 활동이 되어 있고 연동장애 일어나야 되는데 위에서 누르니까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여성분은 위 하수에 의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전중혈이 아프지 않다면은 화병 증상은 심하지 않은데 지금 위 하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장이 자꾸 이런 불편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경이 일종의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나오면은 뇌에서 어떤 불필요한 어떤 거슬리는 자극, 어떤 그런 신경 자극에 의해서 몸에 기혈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내는 힘이 떨어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수축되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약을 먹어서 붓거나 약을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비약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침 치료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뇌의 신경을 조절해주는 뇌하고 척추를 동시에 조절해주는 뇌 척추 기능의학, 이제 턱의 균형을 잡아주는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가 좀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뇌를 치료해야 된다. 뇌를 치료해주면은 척추도 제 위치로 가면서 이 흉추 뒤에가 위장인데 이 전화 주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흉추에 틀어짐이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뇌를 잡아서 척추와 흉추, 등뼈, 허리, 골반, 장 뒤에 허리뼈까지 좀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은 위하수도 좀 좋아지고 장도 좀 율동성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뇌가 안정이 되니까 스트레스에 받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에 도움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몸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약물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약을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턱관절 균형학 치료로 잘 해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턱을 이용해서 뇌신경을 치료해주면 척추와 함께 자율신경 기능 실조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 기혈순환 장애가 잘 치료되니까요. 그러니까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은 안 되니까요. 선생님, 그리고요. 네. 비장이나 심장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몸을 덮여주는 그런 약제를 먹으면. 네. 제가 맨날 오른쪽 이렇게 땡기거든요. 근데 그게 더 땡기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약이 들어갔을 때 위장에 지금 위하수가 있으시잖아요. 그 약이 들어가서 작용을 못하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쪽으로 어떤 증상이 그러니까 어떤 약은요, 먹었을 때, 2, 3일 내로 판명이 됩니다. 안 맞으면 그렇게 불편한 증상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물보다는 뇌하고 척추를 이용해서 신경을 조절하는 치료, 전체 뇌신경을 조절해주는 치료로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